예, 모두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풍한교 정교 소임을 맡고 있는 윤홍석입니다. 그렇게도 무덥던 여름이 어제 같은데 가을이 지나고 이제 매우 춥습니다. 오늘 월남 참전 61주년 한가회를 맞이한 기념축제에 임규원 회장님과 단체 임원님 그리고 참전 유공자 여러분에게 먼저 축하를 드리고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월남 참전 영웅님의 피와 땀이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여 오늘같이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위대한 여러분의 희생정신은 만세에까지 기억하고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제가 30분 동안 유교에 대한 강의를 제의받았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듯이 예절이란 견해도 다르고 이문점이 많습니다. 조선시대부터 시대의 사회적 변화에 따라서 맞추어서 예절도 변화한다고 하였고 그리고 그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급변하는 오늘날 제사에 대한 의문점이 더욱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사에 대해서 토론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공부자께서 제사는 마치 조상이 앞에 계신 듯이 정성을 다해 모셔야 한다라고 이르셨고 귀신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제사도 귀신이 있어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 아니고 다만 후손으로서 돌아가신 조상에 대한 추모의 이식일 따릅니다 라고 하시고 제사는 정성이 실체이고 예의는 허상이라고 말합니다. 논어에서도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최근남에서도 보면 이 몸이 오늘 세상에 받아 누리는 것은 모두 조상의 덕택이다 라고 하였고 자손을 위하여 조상이 베푼 그 은혜를 생각하여 보답해야 할 것이요 결코 모자람을 원망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민족의 전통인 제사는 단순한 은혜를 넘어서 조상에 대한 같은 깊은 존경과 효성 그리고 가족과의 화합을 상징으로 하는 중요 문화적 예절로 전해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제례는 대체로 설과 추석에 지내는 차례가 있고 조상이 돌아가신 날 지내는 기제사 그리고 가을 추수가 끝나고 묘소에서 지내는 묘사가 있습니다. 조선시대부터까지 제사는 4대 봉제사는 3품 이상의 벼슬을 한 사람 4대부 이상의 집안 즉 말해서 양반가에서 주자 가래에 따라서 지내왔고 벼슬이 낮거나 평민들은
부모 제사만 지냈으며 지체가 낮은 하인과 종 등 사람들은 부모 제사도 제대로 지내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894년 흥선대원군이 신정권을 수립하고 일본의 내정 간섭으로 개혁운동은 세 차례로 나누어지고 갑오 개혁이 추진되었고 조선은 이때 망하게 됩니다. 일본의 강점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갑오 개혁이 단행되면서 신분제도가 폐지되고 반상의 구별이 없어졌습니다. 이때까지 평민으로 살면서 벼슬한 사대부가 소위 양반들이 시대적 사대 봉제사를 지내는 것을 늘 보고 부러워했고 모두가 또 제사를 지내고 싶어 했는데 이때부터 이제 제사를 누구라도 고조부까지 4대 제사를 지내도록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우리 국민들은 너도 나도 정말 흔쾌히 여기고 6.25 동란이 일어나고 사기가 아주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고조부까지 4대 봉제사를 다투어서 지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에 와서 약 13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다시 보면은 우리 제사의 풍습은 거꾸로 돌아가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가족과 친지가 만나서 화합을 하고 돈독한 정을 도모하던 그 제사가 130여 년이 지난 지금에는 옛날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조부모 제사는 보십시오. 사촌이 모이기가 어려워서 장손이 혼자 지내기가 일쑤이고 많은 사람이 조부모에 대한 깊은 정을 간직하고 있지 않아서 자연스레 제사를 지내지 않는 집안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부모 제사만 지내는가 하면은 자정에 지내던 기제사를 초저녁에 지내고 별세하신 날 따로 지내던 제사를 한날에 합쳐서 합설로 함께 제사를 지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추모 예배로 대신하거나 아예 추모 예배마저도 드리지 않고 또 해외로 이민한 이들은 제사를 아예 지내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고들 합니다. 그리고 옛날에 명당이라고 높고 험하고 먼 산에 써놓은 묘소는 지금에 와서 어떻습니까? 예, 노인은 다리가 아파서 힘들어서 올라가지 못하고 젊은 사람은 일이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성묘 갈 수가 없으니 어찌하겠습니까? 이제 벌초하고 모시는 묘사 지내는 것 가능하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안 하면 안 된다, 안 된다고 하겠지만 세월이 가면
어쩔 수 없이 세월 따라 또 따라가는 시대 풍속은 변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먼 곳 묘소는 교통이 편리하고 가족 공원을 묘지나 납골당을 조성해서 모시는 곳도 있고, 지금까지 잘 누워 안면하고 계시는 조상의 묘소를 파헤치지 마시고 흙을 한 줌만 옮겨서 주위 가까운 곳에 추원단을 설단해서 추모하여도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사를 지내고 안 지내고는 각자의 마음일 것입니다. 제사 때에 영혼이 와서 음향을 하는지, 술과 밥이 잡숫고 줄어드는지 본 사람이 없습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하지만 제사는 음식을 차려놓고 단순히 절을 하는 의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제사는 이례적인 행위를 넘어서 조상을 추모하고 가족 간의 유대와 화합을 방어하는 역할도 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간소화가 늘어나고 있지만 수천 년을 이어오면서 조상을 추모하는 제사는 위대한 우리 민족 전통의 문화유산이므로 조상과의 정신적 연결을 상징하는 중요한 일시기도 합니다. 제사상을 차릴 때 홍동백선이 적을 이시니 좌포 우회 등 어떤 음식을 어떻게 놓으라는 진설 방식에 대해서는 내서에 내려오는 데에는 적시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찾을 수가 없고요. 지역마다 구할 수 있는 과일이나 나물이 다르고 생선과 육류의 종류도 다르고 지역마다 성씨마다 재수가 다르고 집집마다 가가래가 있어서 어느 것이 맞고 어느 것이 틀린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과도한 절차와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서 제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하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만들기 힘든 전통 음식과 호화로운 음식을 기하고 각기 가정의 형편에 맞추어서 모인이 평소에 좀 살아계실 때 좋아하시는 상징적인 음식으로 간편하게 차리고 정성을 담아서 제사를 봉행하고 난 후에는 누구고 자손이 마주 앉아서 맛있게 서로 나누어 먹고 정답으로 화목하게 가족 간의 조속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옛말에 자손들이 제삿날 와서 싸우고 시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어른들이 귀신이 와서 형제끼리 싸우는 거 보면 바지 목구멍에
세상에 오직 너의 사랑보다 더 높고 깊은 은혜를 얻기에 초청방법이라 했습니다. 이렇게 멀티 부모에 대한 추모하는 마음까지 함께 수가 됐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가장 깊은 제사를 통해 부모의 수모의식은 세월이 가도 면면이 이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속담에 조상 무서운 줄 모른다, 조상을 욕되하게 하는 짓을 해서는 안 된다, 조상 잘 섬겨 잘못되는 사람 없다 라는 말들은 조상을 잘 섬겨야 한다는 말도 되겠습니다만은 형제자매가 만나고 서로 화목하게 잘 살라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어렵다, 힘들다 그렇게만 생각하시지 말고 그러기 전에 격식을 낮추어야 합니다. 격식을 낮추고 그 젊은 사람에게 잘한다, 고맙다, 애썼다 칭찬도 하면서 쉽게 좀 생각을 하셔서 연구를 하면은 젊은이들도 생각이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방촌 황희 선생을 아시죠? 조선시대에 태조, 정종, 태종, 세종, 문종 등 5 임금을 모신 재상으로서 1인 지하에 만인지상인 영의정을 18년이나 하고 좌의정을 5년, 우의정을 1년, 총 24년을 가장 오래도록 정성을 지낸 이름난 재상이자 천명류로 알려져 있는 분입니다. 그 중에 많은 야사가 전해오고 있어서 이야기 한번 해볼까 합니다. 어느 날 황희정성 집에 이웃에 사는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정승마님께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이 와서 왔습니다 했습니다. 그래, 뭔가 말해보게 하니까 오늘 아버님 기일이라 제사를 지내야 하는데 집에 개가 죽었습니다. 그래도 제사는 꼭 지내야 하겠죠. 정성은 그래, 자네 말이 맞네, 가서 정성껏 제사를 지내게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또 다른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정성마님께 여쭙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래, 뭔가 하니 오늘 어머님 제사날인데 우리 집에 개가 죽었습니다. 이럴 때에는 제사를 안 지내도 되지요?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정성이 그래, 안 지내도 되네, 그렇게 하게 라고 말합니다. 이를 보고 있던 하인이 아이러니하며 정성께 묻습니다. 마님, 두 사람이 똑같은 질문을 하는데 한 사람은 제사를 지내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지내지 않아도 된다고 하신 말씀은 무슨 뜻으로 하신 말씀입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러자 황희정성이 허허 웃으면서 그 사람들이 묻는 말을
못 들었나? 첫 번째 온 사람은 누가 말려도 제사를 꼭 지내라고 묻는 사람이고, 두 번째 온 사람은 어떻게 해서라도 제사를 안 지내고 건너뛰려는 사람이다. 그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들으려고 온 것이지 내 말을 들으려고 온 것이 아니네. 그런 사람에게 옳은 소리를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나 하면서 모름지기 제사를 지내는 사람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정성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황희정성은 두 여종이 서로 잘못했다면서 말싸움을 하고 있었는데, 한 여종이 을 불러 차초시종을 물은 후 여종에게 네 말이 물었습니다. 그래서 묻고 듣고는 여종에게 네 말이 옳다라고 했는데, 또 다른 여종이 자신의 그 싸운 데에서 억울함을 소사하자 또 정성은 네 말이 옳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듣고 있던 부인이 이를 듣고 두 여종의 말이 다 옳다고 하면은 누가 잘못했단 말인가? 한 여종이 옳다면 다른 한 여종이 잘못된 것이 아니겠냐며 이 일을 제기합니다. 듣고 있던 사람들도 역시 부인의 말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자 황희정성은 부인의 말도 옳소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황희정성은 항상 사람은 상대방의 잘못은 눈여겨보면서도 자기 잘못은 절대로 모르는 법이라고 지적했다고 하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은 약 1시간 정도 하는 이야기라서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에게 나이가 들면은 나이에 대한 다양한 표현이 있습니다. 늙은이라는 말이 있고 한자로 노인장이라고도 합니다. 그래도 노인장이라 하면은 존칭어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어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른은 우리말로 어리 큰 사람, 정신적으로 중심이 되는 영적인 사람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어르신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 완성의 경지에 이른 사람, 즉 말해서 어리 커서 신이 된 사람을 말한다고 합니다. 신인합일이라 해서 신과 같이 숭고한 사람을 바로 최고의 어르신이라고 존경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직접 보고 직접 듣고 느끼고 잘못한 것을 거듭하여 바로 보고 바로 듣고 바로 느끼는 삶의 경륜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시는 8월 참전 장면님들은 여러분 어르신이 되기까지 세상에 일들, 온갖 일들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희노애락을 되새기면서 살아온 어르신이 아니겠습니까? 외국 속담에 마을에 한 어르신이 한 분 죽으면은 오래된 도서관 하나를 잃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어르신들은 살아온 경륜과 지혜가 후손들이 살아가는데 삶의 지팡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린 시절에 행동거지를 잘못하고 버릇이 없으면 뭐라 합니까? 본배에 없다라는 말 생각나시죠? 사람들이 누구나 다른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습을 보고 예절을 배우고 해서 따라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삶입니다. 그런데 망나니 짓을 하고 행동을 잘못하게 되면은 본배 없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죠. 조금 더 심하면 본배 없는 자식, 또 더 심하면 홀로 자식. 이런 말 여러분께서는 처음 듣는 말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자식둔 죄로 이런 말 듣지 않게 하려고 노심초사 욕먹지 않고 훌륭한 자식 키우려고 얼마나 가슴 졸이며 애지중지 그렇게 키우지 않은 부모가 세상 천지 어디 있습니까? 옛말에 늙은 쥐가 독 떨른다는 말 있습니다. 이제는 어르신들 모두가 지혜를 모아서 잔소리도 하고 꾸지람도 하고 충고도 하여 선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꼰대라 할지라도 멈춰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도덕과 상식은 사람에게는 없으면 안 되는 필요 이상의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다음 세대가 행복하게 잘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 저희 아버지가 굴은 남쪽에서 자라며 굴이 된다고 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로 어떤 환경이냐에 따라서 어떤 열매를 맺고 맛과 향이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쪽의 따뜻한 땅에서는 귤나무가 향기롭고 달콤한 귤이 열리지만은 같은 나무라도 북쪽으로 옮겨 심으면은 팽자가 되어 버린다고 합니다. 환경이 결과를 받고 노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그때 그저 좋은 말이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살아오면서 훌화위지란 이 말이 제 마음속에서 잊혀지지 않고 지금 제가 서 있는 자리와 환경을 다시 생각하고 나를 바라보게 했습니다. 오늘 천하 비대한 사람이 짧은 시간 두서없이 사람이 살아가는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질서가 바로 예절임을 알고 문화, 풍속, 제도 등을 전승하는데 함께 협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벌써 한 해가 저물어갑니다. 모든 일 마무리 잘 하시고 병원년 새해에는 말처럼 빠르고 험한 기운처럼 힘찬 기운처럼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 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우리 달성 현풍향교의 윤홍석 정교님, 조금 이따 내려가시겠어. 오늘 뭐 잘들 예, 정교님께서는 이제 아주 유명한 서예가이시고 저하고는 한 40년간 이렇게 잘 이래 지내고 있는 그런 중마고한 가지입니다. 어떤 이렇게 오늘 특별히 시간을 내주셔가지고 제사라든지 유림사상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해주신데, 자, 회원님들 큰 박수 한번 더 주시기 바랍니다.